70년 평생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까지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빌어먹을 김치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뒹굴다 느지막이 일어난 아들 녀석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상 위 한껏 붉은 빛을 뽐내는 김치찌개와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 단출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 녀석이 밥을 한 술 뜨기도 전에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입맛이 없다는 듯 밥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될까?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평생 아들 녀석 입맛에 맞춰 온갖 귀한 식재료로 밥상을 차려줬건만 이제는 라면 타령이라니. 그것도 며느리에게는 꿈도 못 꿀 소리였습니다. 하긴 내 아들 녀석이 내 손으로 키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며느리 앞에선 꼼짝도 못하는 걸 보면 내 아들이라기보다 박미경이 키운 아들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박미경이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게 다 뭐니? 어머님, 제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입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입맛 없으신 것 같아서 소금이랑 고춧가루까지 제가 직접 담갔으니 어머님 입맛에 꼭 맞으실 겁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김치를 담그지 않고 사 먹는 아이가 무슨 김치를 담근단 말입니까? 게다가 저 봉투 안에 담긴 김치 분명 어디서 사온 김치일 테지요. 아니나 다를까 김치 봉투 한쪽 구석에 찍힌 희미한 마크. 대형 마트에서 파는 배추김치였습니다. 미경아, 이게 무슨 말이니? 너 김치 담글 줄 모르잖아.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미안함과 실망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듯한. 그래, 저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미경이와는 달랐습니다. 최소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치 하나로 시작된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기싸움.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김치 하나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 그리고 제 삶의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박미경이 가져온 김치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젓갈은커녕 고춧가루도 제대로 쓰지 않아 밍밍하고 싱거운 맛. 게다가 배추는 제대로 절이지 않아 뻣뻣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 김치라고 내놓다니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셨어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맛있구나. 젓갈도 많이 넣고 고춧가루도 아주 좋은 거 썼나 보네. 미경이는 제가 맛있다고 말하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심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미경이의 마음을 읽고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런데 미경아, 김치는 아무나 담그는 게 아니란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집 김치 맛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얻어먹었지. 그때는 김장하는 날이 축제였어. 다 같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 돼지고기 수육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지. 요즘이야 다들 사 먹지만 직접 담가 먹는 김치 맛은 또 다르지 않니? 저는 부디 미경이가 사온 김치를 콕 집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빙빙 돌려가며 며느리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미경이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김치찌개야? 와, 맛있겠다. 이거 미경이가 담근 김치로 끓인 거야? 아들이 미경이가 가져온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미경이가 담근 거 맞아? 아들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미경이가 하는 말이라면 똥도 된장이라고 믿을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미경이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미경이는 아들이 맛있다는 말에 어깨가 으스해졌는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끓인 김치찌개는 어떠셨어요? 맛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김치찌개 맛은 참 좋구나. 그런데 있잖아. 이 김치는 김치찌개용으로 끓이기엔 좀 아까운 것 같구나. 이 김치 그냥 먹는 게 더 맛있겠다. 아깝잖아. 저는 미경이가 사온 김치가 김치찌개용으로 끓이기엔 너무나도 밍밍하고 싱겁다는 것을 돌려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제 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님, 제 김치가 맛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많이 담가 오겠습니다. 저는 그런 미경이를 보며 속으로 기막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혀를 차는 대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담근 김치라. 그럼 이 김치로 한 판 붙어봐야지. 제 며느리의 거짓말은 제게 완벽한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김치 하나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시집살이의 무게가 걸린 일이었기에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경이가 가져온 김치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로 시작된 이기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가져온 김치를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 식탁에 올리고 제 김치는 따로 작은 접시에 담아 올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김치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무슨 김치 잔치야? 어제는 미경이 김치찌개, 오늘은 묵은지 등갈비찜이라더니 아들 녀석은 묵은지 등갈비찜 냄새를 맡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녀석의 밥상에 미경이 김치를 듬뿍 담아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건 미경이가 가져온 김치잖아. 엄마가 묵은지 등갈비찜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미경이 김치고 묵은지 등갈비찜은 너희 아버지 오시면 해줄 거다. 요즘 입맛 없으신 것 같아서 말이다. 아들의 표정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내 아들 녀석 역시 내 손맛을 못 잊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접시에 담긴 미경이의 김치를 한 점 집어 맛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근데 이 김치는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거 미경이가 가져온 김치 아니야? 아들의 물음에 미경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래, 미경이가 담근 김치다. 어제 네가 맛있다고 하지 않았니? 아, 어제는 김치찌개로 끓여서 맛있었나? 그냥 먹으니까 좀 밍밍하네. 엄마, 미안한데 그냥 엄마 김치 먹으면 안 될까? 아들의 말에 미경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내가 이겼다. 하지만 그때 미경이가 제게 다가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경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제가 담근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구나. 저는 이런 며느리의 진심을 왜 몰라줬을까? 저는 미경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경아, 내 마음 다 안다. 괜찮아, 울지 마.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앉아 미경이가 가져온 김치를 먹었습니다. 김치 맛은 여전히 밍밍하고 싱거웠지만 미경이가 가져온 김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김치로 기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치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와 며느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김치와 같은 사소한 것들로 기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이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미경이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점차 미경이가 진심으로 김치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젓갈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어머님, 고춧가루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미경이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경이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김치 담그는 법뿐만 아니라 제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시집살이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미경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어머님은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경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경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힘든 시절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못난 마음이 들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사실은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제 말에 미경이는 고개를 젓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세요. 이제 우리 김치로 기싸움 하지 말고 같이 김치 담가서 아들 밥이나 많이 먹여요. 미경이의 말에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모여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미경이는 연습을 한다며 매달 직접 김치를 담궈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김치는 이제 더 이상 밍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김치보다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며느리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로 시작된 나와 며느리의 기싸움은 결국 사랑과 이해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미경이가 담근 김치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오늘도 참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사연을 받았어요. 사연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분 두 분의 이야기에 웃음이 났다가 또 가슴이 찡해지기도 하네요. 70년 평생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까지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빌어먹을 김치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이 첫 문장부터 얼마나 많은 시어머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그보다 앞선 세대에서는 며느리라는 존재가 시댁의 가풍을 잇고 집안의 맛과 멋을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담근 김치 하나에도 온갖 기대와 평가가 담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연 속 시어머니처럼 어쩌면 그 김치 맛을 통해 며느리의 성품과 마음가짐을 시험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저도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엉뚱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음식은 더 그래요. 손맛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데 어머니의 손맛에 익숙해진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춘다는 건 정말이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연 속 며느리 박미경 씨가 마트 김치를 사와서 직접 담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어쩌면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김치기 싸움은 단순히 김치 맛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사연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서툰 솜씨에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평생 지켜온 나만의 방식과 내 아들을 키운 방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두 분의 싸움은 사랑과 이해라는 따뜻한 결론으로 끝을 맺었죠. 결국 이 김치라는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겁니다. 서투른 김치를 가져온 며느리의 진심,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알아봐준 시어머니의 넓은 포용력.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두 분은 진짜 가족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며느리분이 어머님께 김치를 배우러 오신다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함께 땀 흘려 김치를 담그고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그 김치에는 고춧가루, 젓갈보다 더 진한 정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요즘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하려고 준비 중인데 괜히 마음이 설레네요. 오늘은 며느리 손맛, 시어머니 손맛 이야기로 참 따뜻한 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특별한 김치 이야기가 있나요? 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된 소중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